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천천히 지하 주차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속도 빠르지 않았는데요. 오른쪽엔 차들이 쪼르륵 주차 라인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요. 이제 지하철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달려왔습니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달려와서 부딪히게 되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저 앞에 엄마랑 애기랑 손잡고 가고 있고요. 지하철 내려가려고 아이고. 불박차가 지하 주차장 내려가야 돼요. 속도 빠르지 않았어요. 시속 10km 채 안 돼 보입니다. 앞에 엄마랑 아이랑 가고 있어서 더욱더 조심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 어린이 앞을 본 것도 아니고요. 밑을 보면서 그러면서 브레이크 제대로 잡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는데요. 불박차는 최대한 빨리 섰어요. 빨리 섰지만 어린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제가 빨리 간 것도 아니고요. 저 앞을 잘 보고 갔고요. 갑자기 자전거 튀어나오는 거 저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 미리 안 보였어요. 어린이가 저랑 부딪혀갖고 다친 거 그건 미안하지만 제 차를 어린이가 박은 거죠. 제가 박은 게 아니에요. 전 잘못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어린이의 보험사, 어린이 자전거죠. 자전거 무슨 보험이 있어? 그러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물어줘야 될 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대신 손해배상해주는 그런 보험. 부모님이 그 보험에 가입하면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사에서 아이고 100대 0이 어디 있어요. 이건 자동차랑 어린이랑 사고잖아요. 자동차랑 자전거랑 사고잖아요. 물론 어린이가 갑자기 나온 거 어린이가 조금 더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자동차는 잘못이 일부 있는 거예요. 이번 사고 자동차 30% 잘못했어요. 어린이 다친 거 다 물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망가진 건 우리가 30%만 물어줄게요. 이렇게 나오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잘못이 있다면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어린이 측 보험사, 자전거 측 보험사에서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사에서는 차대 자전거 사고이기 때문에 차대 어린이 사고이기 때문에 약자 보호의 원칙을 적용해서 자동차 무조건 잘못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상대가 자전거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무조건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자동차에게 일부라도 잘못이 있다면 다만 5%, 10%의 잘못이 있다면 상대편 다친 거는 일단 치료는 다 해줘라. 나머지 보상해 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상대한테 내놓으라 소리 하지 말고 치료까지는 해줘라. 그런 의미에서 약자 보호 원칙이죠. 내 잘못이 없을 때 자동차에 잘못이 없는데도 상대가 약자라는 이유로 자동차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 있어서 불박차 운전자가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전거 튀어나올 때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못 피했거나 또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전거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미리 조심했어야 되는데 조심하지 못했거나 피할 수 있었거나 또는 미리 대비하지 못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해당돼야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때 보이고요. 그리고 불박차 바로 멈췄습니다. 움직인 거리 한 1, 2m 될까요? 자전거는 브레이크도 못 잡고 와서 부딪혔는데요. 자전거 나타났을 때 불박차가 더 빨리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 멈췄어요. 핸들을 급히 이쪽으로 틀었다 하더라도 역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전거가 빠르게 달려오면서 브레이크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앞에 자전거가 한 대 들어갔네요. 네, 자전거 저기 들어갔는데 들어간 다음에 안 보이죠?
불박 영상에서는 보이지만 저 자전거 들어갔으면 애들이 놀다가 집에 가는구나 이리 생각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저 자전거는 신경 쓸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저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엄마들이랑 애기랑 있죠? 그 옆에 검은 차가 있습니다. 그 공간, 여기는 원래 자전거 다니는 곳이 아니고 주차 공간이에요. 불박차로서는 저기에 서 있는 세 사람, 저 사람들이 혹시 자동차 쪽으로 움직이면 어떡하나? 그것만 살피면서 가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자전거 지나갔으니까 그 자전거 갔다가 다시 나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평소에 애들이 자전거 타고 막 나오는 곳이다. 자전거 나올 것에 대비해서 내가 조심했어야 된다. 어떻게 조심했어야 될까요? 내가 내려서 확인할 수도 없고 저기 아줌마, 누구 엄마, 거기 혹시 자전거나 좀 봐주세요? 이럴 수도 없죠. 조심해서 운전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조심해야 될까요? 현실성 범위 내에서 조심하는 겁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저 어린이가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달려오면은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아파트 단지 내는 어린이는 놀이터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차가 다니는 곳이에요. 평소에 엄마 아빠가 어린이에게 안전교육을 시켰어야 돼요.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 다친 것은 어린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다친 것에 대한 실비보험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치료하거나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전거랑 부딪히면서 자동차도 일부 손상된 게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어린이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사에서 100% 손해배상 해줘야만 되겠습니다.